참미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뿐만 아니고 요즘은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 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제 강의를 시청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일은,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정신적 지도자, 또 미래를 제시해주는 지도자,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무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한 번으로 나라 질서가 바로잡히고 정리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를 싸움터로 몰아 넣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촛불과 태극기 부대가 고성을 지르며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구속 기소된 윤석열 씨가 억울하다며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하고 창문을 깨고 문을 따고 판사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 모습, 이게 바로 비상계엄 선포의 결과입니다. 매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나라를 지키고 이끌던 군인, 장군들과 장관들이 거짓말하고 변명으로 이 나라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 손바닥 하니까 윤석열 후보자의 왕자 생각이 나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지금 전국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허언으로 자신과 국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자신들, 집에 갔을 때, 혼자 머물 때 얼마나 그야말로 좌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별을 어깨에 2개, 3개 단 사람들이 장관이라는, 강요라는, 국무위원이라는 그러한 중책을 맞은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헌법 조문을, 그 두꺼운 헌법 조문을 다 외워서 사법고시,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겨우 1달, 2달도 안 된 그 긴급하고 긴장되고 시급한 역사적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도저히 저같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지시를 받은 장군들과 장관들은 지금 진술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의견과 주장이 다릅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지시와 장관들, 장군들의 들은 내용이 달리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꼬리, 단어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거짓과 변명으로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부하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정권 초기부터 자신과 아내의 흠을, 죄를 덮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 정치의 모든 행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유전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정부가 어제 실패라고 시추한 결과 실패라고 인정하고 발표했습니다. 파봤더니 경제성이 없었다는 건데, 대왕고래에선 더 이상 어떤 시추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석유량이 삼성전자 시총 5배라는 작년 6월달 발표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300조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시추를 하면 1,500조. 그리고 윤석열 씨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유국의 국민들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년 후에 시추를 해도 20% 확률밖에 안 되는 것을 10년 후에 나올 것을 느닷없이 산업통상부 장관 입도 아닌 대통령이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쇼로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지난 작년 6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게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아는데 대통령이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유국도 아니고 원유 없이도 세계 경제 10위까지 진입했고 2024년에도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휘발유, 경유, 등유, 플라스틱, 아스콘, 여러분들 휘발유에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섬유, 아이폰, 골프채, 타이어, 콜라, 레고, 농약, 스타킹, 나프타, 반찬통, 장난감, LED 필름, 컴퓨터, 회로, 기판, 냉장고, 플라스틱, 섬유, 합성, 섬유, 옷, 이불, 가방, 카펫, 화장품, 샴푸, 세제, 심지어는 아스피린, 윤활유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유에서 정제해갖고 전부 다 추출해서 만들어 파는 석유 수출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석유 제품 수출 세계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대왕 프로젝트를 느닷없이 발표를 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사실 발표에 흥분한 주식이 막 뛰었죠. 어리석은 국민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통 1,0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물론 예산이 깎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석유를 나온다, 시추한다 그래도 1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발표할 일이 아니었죠. 당시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야당과의 갈등,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을 뚫고자 발표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앞으로 시국 특강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우선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본인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 역시 거의 매일 대한민국 논란의 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해서 이순자, 또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봐더라도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대통령 부인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퍼스트 레이디 집안 문제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외적인 변화에 대응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안이 편안해야지 뭐든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끝없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만사성이 될 수가 없죠. 만 가지 일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 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고 가족,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만이 또 나라를 다스릴 때 평천하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한쪽은 술로 한쪽은 무속으로 수신하는 게 부족했습니다. 제가 집안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의 어떠한 그러한 비리들,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는 더 어려운 일이었죠. 더 어렵기 때문에 평천하 대한민국이 평화로울 수가 없고 끊임없는 싸움, 분쟁, 불화, 그것도 모자라 갖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현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데미지, 충격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집안 싸움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저는 당연히 그 한가운데 김건희 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짚고 넘어가야 비상계엄령 선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아내의 그 흠을 덮기 위해서 과감히 시행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첫 번째, 그 외에도 그 결혼하기 전에도 수많은 스캔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뒤로 하고, 첫 번째 논문 표절입니다. 저도 논문을, 석사학위를 2개를 썼고 여러 모양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들에 대해 표절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문 석사 과정이라든지 박사 과정이라든지 이거는 그 사람의 사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공부 7년, 10년 한 결과를 논문으로 쓰는 거거든요. 숙명여대 석사 논문도 이번 2025년 2월 12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표절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논문이라는 게 인용한 내용만 정확하게, 논문 저 같은 경우는 종교철학, 그 다음에 환경공학 2가지 논문을 썼는데 그 따온 논문만 정확하게 누구한테 따왔다라는 것만 기재하면 표절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논문 내용이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할 때 그걸 표절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 논문 내용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여기에 박사학위의 운세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다라는 게 참 재미나요. 운세.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아바타 내 대신 해주는 거죠. 활용한 궁합. 논문의 주제가 궁합이에요. 궁합. 운세. 프로그램 개발 방안과 이론적 배경을 다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머릿속에는 운세, 궁합, 무속,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종교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각밖에 안 돼요. 저는 무에 대한 니히트, 없음에 대한 형이상, 없음이 밤이 있음으로 해서 낮이 있고 죽음이 있음으로 해서 삶이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의 형이사, 우리가 죽어가는 것, 사라져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논문입니다. 또 공학 석사는 재활용 비누,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활용 비누, 그걸로 제가 또 재활용 비누를 5년 동안 폐식용유를 모아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논문 쓴 것만. 여기서 애니타라는 뜻은 H컬처 테크놀로지라는 뜻인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이 기가 막힌 기술을 남녀 간 궁합과 운세를 알아보는데 사용한 기술을 말합니다. 기가 막힌 최첨단을 가지고 남녀 궁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남녀가 궁합이 좋을까? 논문 내용입니다. 코가 작은 남자는 입이 작은 여자와 궁합이 좋다. 코가 작은, 저는 코가 좀 큰데 곱슬머리인 남자는 자유, 콧방울이 도톰하거나 숱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여기서 숱도 참숯에 숯을 써요. 원래 그 숯은 시옷에 티귿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본인이 썼는지도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잘 맞는다. 대머리인 남자는 주걱턱의 여자와 궁합이 좋다. 주먹코인 남자는 키 큰 여자가 어울린다. 이게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에요. 콧구멍이 큰 남자, 제가 콧구멍이 크죠.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논문 내용 많은 부분이 다른 논문 내용을 인용 없이 베껴온 것이 대부분으로 박사학위 취소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논문은 사실은 논문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인용한 것만 정확하게 기재하면은 절대 이런 논문 이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경력과 실제로 강의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그러니까 강의한 내용을 막 기재를 했는데 그렇게 강의한 적이 없어요. 대학에 나가갖고 김 여사 스스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 바빠갖고 강의 나간 시간을 다 하지 못했다고 퍼스트 레이디라는 이름을 붙이기 참 부끄럽습니다. 논문 조작한, 그리고 논문 내용이 궁합과 운세.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첫 번째 잣대입니다. 지렛대입니다. 궁합과 운세. 이거 과학과 체계적인 조사, 리서치, 연구 이런 게 아니에요. 궁합과 운세. 두 번째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입니다. 현 정부는 어떤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7만 8천 원을 식사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카드 내역을 찾겠다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 무려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7만 8천 원을 찾아내려고 카페, 음식점 129곳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온 나라를 몇 년 동안 그 능력 있는 판사, 검사들이 그걸 뒤지고 다닌다라는 게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저는 화가 나요. 이게 윤석열 씨의 검사 생활에서 늘 했던 일들입니다. 또 하나 더 나가면은 조국 씨와 그 부인 그걸 잡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고 결국은 감옥에 둘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는데 김건희 씨의 압수수색은 0번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온 국민이 분노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마치 7만 8천 원 유형을 가지고 대형 범죄라도 일어난 것처럼 대서특비를 하고 온 나라, 그러니까 이게 미래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과거로 가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검진법사와 천공, 무정, 명태균과 연관된 논란입니다. 김건희 씨는 정권 초기부터 끊임없는 점술가와 심지어 무속인과 연관성을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천공 이병철은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성배 건진법사는 1960년생으로 본래 승려였으나 기성불교에서 제명되고 유사 조계종인 일광조계종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 건진법사, 윤석열 씨 주변을 보면은 정통
제대로 된 전문가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무속인들, 또 명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운세, 궁합을 이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건진 박사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비선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건진 법사 역시 손에 왕자를 쓰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공은 1952년생으로 본명은 이병철입니다. 천공은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김건희 주변에는 대부분이 정식적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비선 실세가 대부분입니다. 경력도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씨 후보를 돕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천공은 직접 응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씨의 멘토냐라는 질문에 좀 도와주고 지금도 도와준다고 대답을 합니다. 무속인들의 영향력이 정권에 미치는 파장은 단순한 개인적인 자원이 아닌 국가적 시스템 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또 무속인 무정스님을 저도 지금 부산 어디에서 정통 조계종이죠. 부처님 오신 날 강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도 절에 가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 가서도 개신교회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윤석열 씨는 다 비선 실세에 속한 사람들하고 연관을 맺어요. 무속인 무정스님은 윤 대통령이 20대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무정스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사법고시 3년만 더 하라는 말을 따랐고, 무정스님이 너는 검사팔자라는 말도 됐고 검사가 됐고, 이 무정스님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준 장본인입니다. 또 요즘 국군정보사령관을 역임한 노상원 씨, 우리 아주 편집 잘하는 홍대리가 다른 사람하고 얼굴을 바꿨는데 다시 또 교정을 해놨더라고요. 비단아 씨라는 무속인을 찾아가 자신의 부하 가운데 누가 충성할 사람인지 배신할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과 무언가 함께 했을 때 잘 되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노상원 씨는 밀려났다가 윤석열 씨가 다시 채용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옆에 별로 없었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옆에 많았던 것이죠. 또 명태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지리산 도사라고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참 이 무속으로 2년 반 동안 비선들이 이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본다든가 국가의 큰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주 한술 더 떠서 4급 공무원 무속인 명리학을 하는 사람을 4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갖고 대통령실 옆쪽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와 궁합, 역학관계, 대통령 스케줄도 날짜를 잡아줄 정도로 그랬습니다. 4급 공무원이면 부시장급이에요. 그 느닷없는 사람이 명리학 하는 사람이 4급. 그 다음에 직원들 사주팔자 봐주고 역학관계, 궁합, 사주, 운세 이런 걸 자주 봐줬다고 합니다. 이러니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과연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술 먹고 무속인이 옆에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도 무당 같은 촉이 있습니다. 제가 서양 무당이라는 농담을 하는데 그 촉이 딱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나는 저 사람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요? 그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보고 밤, 낮을 겪어보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비단아 씨가 생년월일만 보고 또 그게 안 나오면 얼굴 딱 보고 이 사람이 충성할 사람이 배신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나라를 이끌어간 비선 실세가 되어 있으니 이 나라가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래서 온통 나라를 싸움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정치적으로 무능했고 미신을 신봉하기도 했습니다. 파괴승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2세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1881년 임시법을 해갖고 언론과 사상을 통제합니다.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무능한 군주의 전형이고 이 나라의 통치를 라스푸틴에게 맡깁니다. 한술 더 떠서 아들이 혈우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피를 멈추게 해요.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이 황후는 전적으로 라스푸틴에게 의존하고 라스푸틴은 마지막 러시아 이 황제 이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고 결국은 가족은 총에 적용 맞아서 온 가족이 촉에 맞아 죽죠. 니콜라이스 2세 가족 전부 암살 당하는 걸로 제국의 끝을 맞이하는데 이 괴승 라스푸틴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건진법사나 천궁, 무정 그리고 용산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명리학자, 점성가들에 의해 나라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도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슬픈 운명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씁니다. 최 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통큰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도 또 김건희 씨하고 연관도 많죠. 이렇게 무속,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부동산 온갖 문제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법정 구속돼서 23년 7월부터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 2달 만에 미리 출소 가석방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데 끊임없는 논란의 주인공이 되니 나라가 늘 시끌시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한 명태균 씨의 통화 내역 공개입니다. 이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선거 과정과 정치권 후보 공천 과정에 태균 씨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메시지로도 드러났고 통화 내역 목소리도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1960년대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필리핀이 이메라 여사의 사치와 불법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최빈국으로 만들었듯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질 바이든, 남편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교편을 잡고 일을 했고 정권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부인도 운둔의 영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늘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죄를 지녔던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흠을 덮기 위해 느닷없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계엄령은 대한민국을 저 깊은 나락의 골짜기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우리 다볼 교우들, 또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생태마을의 직원이 잠비아까지 합치면 100명가량 됩니다. 100명가량 되는 이 직원의 미래를 내가 무당한테 알아보고, 명리학자들한테 알아보고, 이름 대고 얘가 우리한테 충성하려냐, 충성하지 않으려냐, 배반하려냐, 배반하지 않으려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곳은 제가 보기엔 25년 동안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끝도 없는 신뢰와 저의 노력과 또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충고, 공부, 끝없는 공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이 조그만 생태마을 하나를 운영해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데 5,200만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온통 무속인 속에 사로잡혀갖고 이 나라를 끌고 갔으니 이 나라가 깜깜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오늘 2월 7일입니다. 2025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또 거기 변호사들, 또 나와 있는 장군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뭐 또 계엄사령관, 오래 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증언, 또 많은 장관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참 슬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2년 반 동안 이끌고 왔을까? 정말 현명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 제가 강의 준비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거 비상계엄하고 연계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